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3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먼저 볼 건데요. 충정물산이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전자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제8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자료 입력하기 위해서 분계를 먼저 할 건데요. 입력 시 유의사항 중에 세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명도 함께 입력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7월 21일 거래이고요. 거래처 영무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7월 21일 거래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래인데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자산을 회수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외상매출금의 총 합계 금액은 200만 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 보통예금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200만 원과 8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명 영무상에도 함께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했는데요. 대금 중 현금으로 200만 원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 증가하고요. 나머지 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통장 잔고도 800만 원 증가하게 되겠네요. 8월 5일 거래입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고 토지 취득 시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재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재비용에서 재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취득 시 발생한 비용만 취득 원가에 포함인데요. 취득 시 발생한 모든 비용 혹은 재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40만 원은 취득 원가 토지 금액에 더해져야 되는 금액이라서요. 토지는 2천만 원이 아니라 취득세 40만 원까지 합산한 2,040만 원이 토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했으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원래 수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데 수표 뒤에 발행이라는 글씨가 함께 있다면 현금이 아니죠.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고요. 금액은 토지 금액을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2천만 원 당좌 예금 감소하고요.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도 4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8월 5일 거래에서는요.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수수료는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당좌 예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입니다. 8월 26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 9만 원과 직원부담분 9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단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계정을 사용하시오. 먼저 국민연금보험료는 4대 보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4대 보험은 총 4가지 강제성을 띠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 4가지인데요. 건강보험료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연금보험료도 있고요. 고용보험료도 있고 산재보험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보험 중에서요. 한 가지만 직원이 아닐 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직원이 아닐 때 지급할 수 있는 건 연금인데요. 연금은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에 지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닐 경우에 받는 혜택이어서 세금과 공과로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우리 회사 직원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 은 모두 직원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회사 부담분
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연금만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과 같이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세요 라고 추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만약 이러한 추가 설명이 없어도 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회사 부담분 9만 원 지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총 9만 원 회사가 납부했고, 나머지 직원 부담분 9만 원은 직원이 납부를 한 원천징수 공제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예수금은 부채인데요.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납부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공제 혹은 원천징수는 모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예수금은 부채인데 납부했을 때는 부채가 감소되겠죠. 현재는 지급했기 때문에 빚을 갚은 것, 세무서에 납부를 한 거라서 예수금이 감소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에 직원부담 9만 원 감소하고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잔고가 감소하겠네요. 총 18만 원 지급했습니다. 4번입니다. 9월 8일 거래이고요.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가 있고요. 카드 종류는 우리카드이고 매출액 총 합계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이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 혜택을 위한 비용,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발생이 되겠죠. 금액은 총 20만 원 비용 발생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우리카드로 결제했고요. 카드 결제 일제까지는 대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20만 원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죠. 거래처는 카드 회사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영업사원이 만약 출장 중일 경우에는요, 출장 중인 식사비를 우리카드에서 결제했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출장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직원에 대한 식사비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라고 거래처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문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출장, 거래처, 우리 회사 직원, 식사비의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 계정 과목도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번입니다. 9월 20일 거래이고요.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지출 증빙용으로 있는데요. 총 합계 금액 10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위한 지출 금액은 모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죠. 예전에 접대비로 처리했었던 계정 과목입니다.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10만 원 발생하겠네요. 10만 원 발생하고요. 대금 납부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10월 5일 거래이고요.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거래 명세표 나와 있고요. 총 합계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250만 원도 확인해 주세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변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250만 원 증가하고요. 대금 납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총 250만 원 증가하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죠. 거래처는 선진상사가 되겠습니다. 선진상사까지 함께 입력할게요. 11월 30일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정 과목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고요. 임대 보증금이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은 임차
빌려오고서 주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빌린 것을 반납하게 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요, 임대료 빌려주고 나서 받는 보증금인데요.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나 자산 같은데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면 거래처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됩니다. 부채 중에서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분류도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은 계좌에서 지급을 했어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뜻은 빌려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죠. 빌려온 거는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자산이어서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증가하고요. 총 금액은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반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자산이에요. 대변에는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5천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통예금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거래입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4개월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은 빌려온 돈에 해당이 되는 뜻이죠. 빌려왔습니다. 돈을 빌려왔는데요. 500만 원 빌려왔어요. 그렇다면 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입금된 보통예금 잔고는 50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빚도, 부채도 함께 증가하죠. 나중에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차입금도 함께 부채 증가하게 됩니다. 부채 증가하는데요. 차입금은 반드시 앞에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단기인지 장기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개월이기 때문에요. 1년 이내라면 모두 단기에 해당되죠. 1년 이상이면 장기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고요. 금액은 총 500만 원 차입을 해와서 부채 5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요. 이자 빼고 받았대요. 그렇다면 5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차감해야겠죠. 5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차감을 하면 그 금액이 보통예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487만 5천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고 마이너스 처리한 이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12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처 명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거래처는 대한은행으로부터 빌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밑에 대한은행이라고 기재를 해 두겠습니다. 입력할 때 대한은행 거래처명에 입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5번 전표 수정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래 중에서 오류가 발견됐고요. 오류를 찾아서 검토해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전표 추가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명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1번입니다. 10월 1일 거래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이 모두 순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중 1,000원은요 수수료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순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10만 1,000원인데요. 이 중 1,000원을 차감을 하면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요. 지금은 부채를 상환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은 겁니다. 부채를 상환했고요. 부채의 감소인데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총 외상 매입금은 10만 원만 해당이 돼서요. 10만 원 부채 감소하고요. 나머지 1,000원은 수수료로 처리를 해야 돼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고요. 금액은 1,000원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외상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줘야 되고요. 거래처는 순천상사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천상사 반드시 거래처명에 입력해주고요.
대변에는 총 보통예금으로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총 차변합계금액 10만 1,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1월 26일 거래이고요.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이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순천상사의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전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분개를 해보면요.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래였는데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죠.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면 보통예금 잔고가 증가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금액은 총 4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40만 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는 사유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외상매출금 회수된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자산인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총 40만 원인데요.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고 거래처는 순천상사이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입력할 때 순천상사라는 거래처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결산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아래의 입력 시 유의사항은 4번, 5번과 동일합니다. 결산 1번 보겠습니다. 5월 1일 거래이고요. 영업부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기간이 중요한데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인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기말 수정 분개를 하시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결산 시점의 날짜가 중요한데요.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간을 보면 중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단기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4개월이 되죠. 이 4개월간은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되겠죠. 차기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회계 처리해야 될 비용인데 올해 미리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금액 먼저 확인해 보면요.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금액이 총 90만 원인데요. 이 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총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4개월분을 곱해주면요. 총 금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이 30만 원이 내년에 지급했어야 될 보험료인데 올해 미리 준 것, 미리 지급한 보험료, 선급 보험료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결산정리분개가 되겠네요. 선급은 뒤에 아무리 비용이라는 글씨가 있어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하고요. 금액은 총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3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요. 전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고요. 대변에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하고요. 금액은 총 30만 원 비용 감소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요.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임시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임시 계정은 반드시 12월 31일에 결산 정리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원인을 판명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 계정 과목인데요.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가지급금을 회계 처리해줘야 합니다. 발생했을 때는 자산이어서 자산의 증가인 차변인데요. 증가같이 판명되었을 때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인 대변에 가지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총 44,000원이고요. 차변에는 발생한 이유를 적으면 되는데요. 직원의 교통비죠. 그렇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겠고요. 금액은 총 4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44,000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44,000원이 되는 정리분개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의 잔액 50만 원이요. 자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출금은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본의 임시 계정으로 보는데요. 자본의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인출금의 잔액도 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출금은 자본의 임시 계정인데요. 인출금이 발생했을 때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를 했었을 겁니다. 정리할 때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자본의 임시 계정을 감소시켜 주고요. 총 50만 원 감소입니다. 실제로 자본금도 감소시켜 줘야겠죠. 임시 계정인 자본을 감소시켜 주면요. 자본금도 추가로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자본금 50만 원, 대변의 인출금 50만 원이 되는 그 정리분계가 되겠는데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인출금은요. 자본의 임시 계정이라서요. 자본의 임시 계정 중에 마이너스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계정 과목이라서 발생했을 때는 자본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하지만 정리할 때는요. 정리분계인 12월 31일에는 인출금이 대변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출금을 대변에 보내기 위해서는요. 자본금을 실제로 감소시켜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인 차변에 자본금 기재했습니다. 인출금 기말 결산 정리 분계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6-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은 20만 원이다. 소모품은요. 구입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비용 처리법이 있고 자산 처리법이 있습니다. 소모품을 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 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 미사용된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요. 사용한 금액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미사용된 금액을 회계 처리해줘야겠죠. 미사용이라는 건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사내에 남아있는 소모품이라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총 20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차변에는 소모품 2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비용으로 너무 많이 처리했습니다.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돼서 대변에는 비용의 소멸,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소멸하고요. 금액은 총 20만 원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소멸하고요. 네, 이렇게 전산회계 2급 103회 실무 교칙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